어제까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니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이 말, 나이 들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몸은 분명 어제와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낡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박노인 어르신은 올해 70이십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50살이라고 자신하셨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등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데 허리가 굳어 펴지질 않았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평소처럼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매일 오르던 뒷산, 늘 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계단 몇 개를 오르기도 전에 숨이 차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며 억지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뚝 소리와 함께 다리가 휘청하며 몸이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등산객들이 부축해 내려주었고 그 길로 병원에 가셨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다르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겠어요. 박 어르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어제도 계단 잘 올랐어요.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골은 하루아침에 닳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달아오다가 오늘 갑자기 느껴진 거예요. 몸이 하루 만에 늙는 게 아니라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건 단지 무릎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도 마음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보다 마음이 더 무거우셨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운동은 조금 쉬어요. 무리하지 마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지라니, 그럼 나는 뭐하고 살라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휘젓는 소리만 들렸죠. 박 어르신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건 나는 아직 젊다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예전보다 흐려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늙은 건 몸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마음만 젊었지. 몸은 이미 늙고 있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불 꺼진 천장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취소하셨습니다. 등산도 동네 체육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나가요? 귀찮아. 그냥 쉬어야지. 몸이 아파서 그런 거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던 겁니다. 사람은 몸이 아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통증은 약으로 낫지만 마음의 통증은 스스로 이겨내야 하니까요. 박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을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단련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건 젊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요즘 비슷한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누군가 쉬세요라고 말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작아지는 기분. 그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근육은 약해지지만 그 대신 마음의 근육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늙는 건 몸이지만 마음은 천천히 스스로의 속도로 늙어가니까요. 오늘 하루 조금 느리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세워보세요. 몸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이 버텨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젊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몇 살일까? 혹시 그 답이 30대나 40대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젊은 분입니다. 하루 만에 늙는 몸, 천천히 늙는 마음.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젊은 근육이 아니라 젊은 마음입니다. 몸이 아플 땐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아무리 쉬어도 낫질 않습니다. 이 말 70세 박 어르신에게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로 그는 하루하루가 허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갈 곳이 없고 거울을 봐도 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등산화를 신으며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볼까? 하셨는데 이제는 슬리퍼만 신은 채 거실만 오갑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요즘 왜 안 나오냐고 걱정하던데요. 됐어. 괜히 신세 질까봐. 다들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나가면 불쌍하게 볼 거야. 그게 싫어. 그 짧은 대화 속에도 그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다친 게 무릎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안다. 하며 살아온 분이니까요. 그날 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괜찮은데 불쌍하단 소리 듣는 건 못 참겠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이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말이 없네. 너 시간 되면 한번 들러봐라. 퇴근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라도 받아보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회복한다잖아요. 됐어. 괜히 나이 들어서 요란하게 굴긴. 아버지, 지금 포기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내가 알아. 다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래.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늘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 집안의 중심이던 분이 이제는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흘렀을 때 오랜 친구 이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노인아. 요즘 왜 연락 없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었어. 무릎 다쳤다며. 나도 작년에 수술했어. 진짜? 괜찮아? 괜찮고 말고 무릎은 새 거야. 문제는 내 지갑이지 하. 그의 유머 섞인 웃음소리에 박 어르신은 모처럼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이 선배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세상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몸은 느려졌는데 마음은 훨씬 편해졌더라.
예전엔 하루라도 운동 못하면 불안했는데 이젠 천천히 걸으며 사람 얼굴 보고 하늘도 봐. 결국 몸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게 젊음이더라.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어제의 속도로 살고 있었구나. 몸이 달라졌는데 마음은 예전 속도 그대로였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다친 건 무릎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구나. 몸이 약해졌다고 마음까지 움츠러들 필요는 없잖아.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자. 재활이든 뭐든 한번 해보자.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이 어색했지만 그 안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재활실에서 젊은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오셨죠? 다들 처음엔 무섭다고 하세요. 근데 조금씩 해보면 몸도 마음도 같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좋아진다고요? 그럼요. 운동은 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다시 해보세요라는 말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태상은 생각보다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병원 다녀와서 그런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다시 해보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순간 아내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걱정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불편했지만 병원 갈 때마다 미소가 늘어갔습니다. 걷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마음의 속도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자존심이 다쳤을 뿐이지. 자존심이 꺾이면 아프지만 다시 세우면 예전보다 더 강해지더라. 몸이 아니라 자존심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꺾이면 아프고 세우면 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응원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운동은 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이 근육을 만듭니다. 그 말,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그 문장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라. 그게 뭘까? 몸의 근육은 헬스장에서 키우지만 마음의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키운다는 걸까?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통증은 어떠세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요.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도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럼요. 내가 나를 믿는 힘, 그게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병원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도 10분 걷기 성공. 어제보다 통증이 줄었다. 넘어지지 않았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일수록 자책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몸이 달라진 건 아직 아니었지만 마음은 분명 어제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활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웃고 다니시네요. 처음엔 그렇게 안 하셨죠? 박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마음도 멈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요. 몸이 쉬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 대답을 들은 젊은 치료사가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회복이에요. 몸이 낫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가던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하늘빛도 나무실 색도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이 자란다는 뜻인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그 바람을 느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이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야, 요즘 표정이 아주 밝아졌네. 응, 병원 다니면서 조금 나아졌어. 운동은 아직 힘들지? 힘들긴 한데 그게 또 좋더라. 이제는 아픈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아, 그 말 좋다. 나도 수술 후에 그랬어. 무릎은 새 거지만 지갑은 낡았지, 하. 둘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산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 웃음 속엔 옛날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근육을 씻는다. 그는 이제 압니다.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단련이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늙는 건 몸이지 마음은 나이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키우는 만큼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근육으로 버티지만 나이 들면 마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보다 마음력이 더 중요하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 할아버지 무릎보다 마음이 더 튼튼해졌거든.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럼 있지. 무릎은 한번 다치면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다쳐도 매일 운동할 수 있단다. 그럼 할아버지, 나도 마음 운동할래.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운동이야. 그 웃음에 모든 게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젖어드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수첩을 펼치니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근육 하나를 더 키웠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제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몸의 근육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근육은 평생 자랍니다. 세상에 늦은 운동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 그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의 근육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이제 그만 살아라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멈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늙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늙느냐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인정했지만 마음까지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몸은 줄어도 마음만은 단련하자. 그는 매일 아침 시계를 7시에 맞췄습니다. 예전엔 등산하던 시간, 이제는 재활 운동으로 바뀌었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동작. 처음엔 3번만 해도 땀이 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드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3번 성공. 내일은 5번. 다음 주엔 10번.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10번을 버텼던 겁니다.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줄어도 마음은 커질 수 있구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꽃 얼마예요? 한 단에 1,000원이에요. 2단 주세요. 집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는 꽃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꽃향기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몸이 줄어도 마음은 이렇게 넓어질 수 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꽃은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샀어. 당신이 먼저 꽃 사온 건 처음이네.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꽃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여유로워진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도 운동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돼요. 박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쉬워집니다. 그 말에 옆자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젠 누군가에게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구나. 며칠 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럴까요? 네, 처음엔 눈빛이 어두우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되니까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몸은 줄어도 마음은 계속 자란다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 몸은 줄어도 마음은 단련할 수 있다는 걸.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젊음이에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하는 날엔 몸의 근육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는 날엔 마음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주말엔 손주와 놀고 가끔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예전엔 늙으면 배워서 뭐해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니까 살아있는 기분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움직였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웃었습니다. 몸은 조금 줄었지만 그 자리에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어쩌면 인생의 근육 아닐까? 몸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평생 단련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마음의 힘은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셨나요? 우리 나이쯤 되면 하루가 참 짧게 느껴지죠. 요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그는 요즘 매일 아침 재활운동을 마치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내립니다.
예전엔 5분 만에 마시고 나가던 커피를 이제는 향을 맡으며 30분 동안 즐깁니다. 참 이상하지. 예전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젠 시간이 내 편이 된 것 같아. 세월이 멈춘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예전엔 빨리빨리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앞서야 마음이 놓였고, 퇴직 후에도 친구들보다 건강해야 안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세상에 빨리 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시간을 쫓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따라 걷고 싶어요. 요즘은 시계 대신 하늘빛을 보며 하루를 재요.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운동, 점심엔 책 한 권, 오후엔 손주에게 전화 한 통, 밤엔 수첩에 하루를 적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평온했다. 몸이 조금 아팠지만 덜 불안했다. 오늘은 시간의 속도보다 마음의 속도가 더 느렸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빨리 사는 게 아니라 깊이 사는 거구나. 며칠 전 친구 이선배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넌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여유가 생겼네. 글쎄, 서두르지 않으니까 시간이 넓어졌어. 시간이 넓어진다고. 응, 예전엔 하루가 쫓기듯 갔는데 이젠 하루가 천천히 내 옆을 걸어가. 같이 걷는 기분이랄까? 이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러게, 일은 돼서야 철이 드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어르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 이제는 하루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늙는 건 몸의 속도, 타는 건 마음의 속도구나. 며칠 뒤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놀이터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 숨차겠네. 응. 근데 할아버지는 왜 항상 천천히 걷는 거예요? 글쎄, 이제는 빨리 걷지 않아도 돼. 천천히 걸으면 세상이 더 잘 보여서 좋거든. 세상이 보여요? 응, 내가 뛰는 모습도, 바람도, 햇살도 다 보여. 할아버지, 나도 천천히 걸어볼래요. 그 웃음소리에 박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천천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이에요. 주름이 늘어도 마음의 여백이 넓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마음이 서두르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 느림 속에서 나는 다시 젊어졌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다는 오래된 안도감. 그리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의 속도를 찾았구나. 늙는 건 몸의 속도지만 사는 건 마음의 속도입니다. 빨리 사는 대신 깊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속도로 흐르고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젊음이란 뭘까요? 이 질문,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깊이 와닿습니다. 예전엔 힘있고
건강하고 빠른 걸 젊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이제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젊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합니다. 아침엔 운동, 점심엔 책, 저녁엔 수첩 정리. 하지만 그 속엔 매일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포기하고 싶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한마디가 약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나도 나름 운동 중이에요. 젊은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멋지다, 그 말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습니다.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멋지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도 멋지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젊음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날씨가 굳어도 그는 하루의 루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풀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마음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응.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아. 그게 젊은 마음이죠. 그러게, 나이는 숫자고 회복력은 마음의 나이인 것 같아. 그 대화 후 두 사람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작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인생이 참 신기해. 이제야 알겠어. 뭐려? 타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며칠 뒤 병원에서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랑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그땐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파 보였는데 이젠 표정이 젊어지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회복력의 힘인가 봐요.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육은 나이를 먹지만 회복력은 마음을 먹죠. 그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랜만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햇살이 비추는 대로.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설 마음이 있었다. 그게 오늘의 젊음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볼을 스치는 감각이 따뜻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운동했어요? 했지?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프더라.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그 웃음에 박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젊음이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입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의 회복력은 평생 자랍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당신의 젊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 새로운 노후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